자, 이번에는 우리 강론 첫 번째 입주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입문서 2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강론 첫 번째인데요. 그렇죠. 공동주택에는 이제 많은 입주자 있습니다. 자, 이 입주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법적인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입주자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입주자의 정의. 우리는 용어에서 입주자와 입주자 등을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이 둘을 합쳐서 입주자 등,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주자 등이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좀 피면, 우리 이제 내용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이라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체크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령, 내력 구조부 혹은 비내력 벽 철거,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체크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관리규약이에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매번 언급을 하고 있죠. 이 관리규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또 하나는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형태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줄여서 관리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리규약이라고 할 때 이 규는 규범, 또 약속, 이런 것들이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규범이나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 요 관리규약에 많은 규범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들려면, 이거 누가 만드냐면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주자, 사용자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게 되는데, 입주자, 사용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규약을 막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관리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준칙 같은, 규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기준이 되는 규칙.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 만드냐면 시도지사가 만들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을 이렇게 이제 참조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내용 이제 검토를 할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하시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하는지, 구성, 의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입주자 관리는 가장 큰 근간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또 입주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입문서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25페이지 보시면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소유자, 또 사용자 하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그래 합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자,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그래서 이제 많은 권리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총론이에요. 총론.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장기소원 계획 3년 미경과 시에 조정 동의권이 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해당 부분 장기소원 계획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론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7페이지의 관리규약 준칙 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규약 준칙과 공적 관리규약이 있고요. 이거 이제 시도지사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칙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 만들 때, 이거 이제 만들 때 포함사항이라 그래서, 여러분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5가지의 포함사항이 있죠. 이것도 뭐 내용은 전체 이야기예요. 뭐 회계 처리, 또 뭐 공사,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참조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검토를 하고 가죠.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요. 관리 규약을 입주 사용자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입주 사용자가 만드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드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 그리고 중간에 개정을 할 때, 초기 제정할 때와 개정할 때를 나누어서 보면 초기에 만들 때의 제한은 이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적고 뭐 또 입주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초기의 제한을 통상적으로 사업 주체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해요. 서면 동의.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개정을 하는데 뭐 처음에 그러잖아요. 뭐 이거 사업 주체가 제안해서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초기 입주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안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또는 또 입주자 대표의 의결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이제 개정 절차는 항상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등 이렇게 결정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을 한다든지 재개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등 들어간 걸로 봐서 그렇죠. 사용자도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져요. 좀 더 나가 보면 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이 개정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갖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관리 방법, 자치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 결정의 문제. 하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주민운동시설이 있어요. 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문제인데요. 자, 요 이야기는 조금 더 보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요, 보면, 주민운동시설이라고 해봐야 그냥 농구대 하나, 그렇죠. 작고, 크게 별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그렇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그렇게 하면 이제 샤워장을 같이 붙여야 되니까 사우나,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골프로도 있어야 되고, 피트니스 센터에 담당, PT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 인력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을 해서 하는데도 이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탁할 것인지 자체할 것인지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 절차 그대로 한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관리 방법
결정하거나 주민운동에서 우리 다 운영하는 절차는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규약 이야기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서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주자 대표 회의 정리하도록 해요.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제가 몇 번 뭐 이렇게 줄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하려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돼요. 동별 대표자. 지금 이제 동별 대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동대표 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표현은 동별 대표자고요. 이 동별 대표자는 그 동만 대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두 동에 한 분일 수도 있고 한 동에 두 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가 이렇게 이제 뽑히는 곳, 이걸 이제 선거구라 그래요. 선거구. 그러니까 이 선거구가 한 라인마다 될 수도 있고 층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두 동에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선거구를 이제 관리규약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를 뽑은 이제 선거구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 선거구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어떻게 그렇죠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선출을 할 때는 이 동별 대표자의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자격이 있는지 봐요. 그걸 자격 요건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이렇게. 당연히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격 요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6개월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6개월. 근데 이제 뭐 초기 입주한다든지 공구별 입주는 제외이긴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되고 중요한 거 하나는 사용자는 안 되죠. 입주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뽑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또 안 되죠. 뭐 우리 기준에 잘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도 처음에 이제 접근하실 때 이렇게 3, 4, 5라는 숫자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3개월 연속해서 체납을 했다든지 또 사퇴를 했다든지 그럼 이제 4년간은 못하는 거예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5년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이제 지금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따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틀, 내용 이런 거를 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문제나 또 지속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매번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혼선은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면, 그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죠. 그죠? 출마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명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 명 출마를 하는 경우, 또, 2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인 경우는 다 득표자가, 한 명이니까 다 득표자가 아니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표를 얻으신 분이 다 득표자, 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선거구 입주자 등 이 부분이에요. 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라인일지 동일지 두 동일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투표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이거 좀 수정을 합니다.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요. 과반수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그 선거구 동별대표 뽑는데 예를 들면 15층 딱 2개 라인이다. 근데 거기 딱 한 명 뽑는다. 그럼 60세대 아닙니까? 비트 이런 거 없으면. 그러면 60세대 중에 31세대가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서 요 투표한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서 과반수를 득표를 하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명 출마하면 이 과반수 투표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명 출마하든 2명 이상 출마하든 이제 동별 대표자가 선거구별로 이제 다 뽑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뽑히면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임원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요 임원 구성이 바로 입자대표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임원 선출. 자, 우리가 이제 임원이라고 할 때 이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를 얘기를 해요. 주택법에서. 회장은 한 분, 이사는 한 명 이상, 감사도 한 명 이상. 이사는 2명 이상이죠. 이렇게. 그래서 총 4명 이상이 있어야지 임원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자대표 구성을 할 때 최소한 4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원을 이제 뽑는데 임원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는 임원이 누구예요? 동별대표자잖아요. 결국 이제 동별대표자가 임원이 되잖아요. 이 동별대표자로 임원을 선출하는데 그 동별대표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구성원이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이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회장, 이사, 감사 뽑을 때 모여서 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뽑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요때의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요때의 회장과 감사를 뽑겠다면 구성원이 뽑질 않아요. 이 구성원이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느냐? 전체 입주자 등이 뽑습니다. 전체 입주자 등이 뽑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장, 감사를 뽑을 때 회장이 1명 출마한 경우하고 2명 이상. 감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출마한 경우에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으로 나눠봤을 때 2명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한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되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쪽에 이제 동별대표자 이야기할 때 1명의 경우는 여기 보면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득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별 대표자가 이제 뽑혀서 임원을 선출할 때 500세대 이상이고 여기 있는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는 1명 출마한 경우에는 전체 입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투표할 때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이점은 이거죠.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과반수입니다. 그죠? 요 차이가 있고, 2명 이상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왜 과반수고, 여기는 왜 10분의 1일까? 이거 이제 좀 극한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아파트인지 아주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동별로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한 동이 15층짜리 한 라인이 한 동이에요, 가령. 그러면 이제 30세대가 되는 거죠.
30세대. 그러면 이 선거구에서 동별대표자를 뽑을 때 한 명 출마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16세대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과반수니까 그렇죠. 8, 26이니까 9세대가 그죠? 과반수니까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다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득표를 하면 이제 당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과반수가 아니고 10분의 1이다. 이렇게 좀 바꿔서 예를 들면 10분의 1이다 그러면 30세대 중에 얼마? 4세대만 투표하면 되죠. 그 중에 과반수니까 3세대가 투표를 하게 되면 당선을 하게 됩니다. 30세대인데 그래도 3세대, 뭐 서너 세대가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이렇게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회장 감사, 그러니까 이쪽 500세 이상의 경우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 경우 그러니까 이거 좀 단지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뭐 5,000세대짜리. 그래서 여기 이제 회장과 감사를 뽑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한 명 출마하셨다. 그러면 이거의 10분의 1이니까 500세대 이상이 투표를 해서 251세대가 투표를 하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도 5,000세대, 500세대면 꽤 많이 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 이것도 기준이, 그 법령이 10분의 1이 아니고 가령 과반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2,501세대가 2,501세대가 투표를 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무척 벅차고요. 이게 뭐 투표가 안 되면 안 되죠. 뭐 이거에 또 과반수니까 또 엄청난 많은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 자체가 크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세 이상 회장감사 뽑을 때 전체가 참여하게 되면 10분의 1이고 한 명일 때 그 동별대표자 선거구에서 뽑을 때는 10분의 1 가지고 좀 부족한 감이 있었죠.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그죠? 과반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암기가 아니고 철저한 이해에서 나오게 되면 뭐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입자대표의 구성, 또 30페이지에 구성원, 자격요건, 뭐 결격사유 이런 얘기 쭉 보셨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임기가 나와요. 요건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동별대표자를 선출했죠. 그럼 이 동별대표자 뭐 있어요? 임기가 있겠죠. 이 동별대표자의 임기입니다. 우리 이제 주택법에서는 동별대표자 임기만을 제한을 해요. 임원이라든지 임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제한했기 때문에 임원은 어차피 동별대표자라 구성이 돼서 이미 여기서 제한돼서 왔기 때문에 임원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확실히 정하죠. 근데 이제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이거 이제 지난 버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의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년 한 번만 중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매번 동별대표자를 뭐 10년이고 20년 쭉 하니까 이게 물이 이제 고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최대로 4년, 연임이 아니에요, 중임이에요. 띄었다 해도 돼요. 자, 어쨌든 최대한 4년까지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이 소규모의 문제니까 다 보완을 한 게 아니라 소규모는 뭐예요? 그렇죠. 500세대 미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500세 미만에만 해당이 되고 2번 이상 나오시오라고 공고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2회 이상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선거구의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그냥 또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서 얼마? 3분의 2 이상의 입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임기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연기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9회 시험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라는 건 법규 개정된 거예요. 지난해와 요만큼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실무입니다. 그리고 시험 실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실무 문제는요, 맨날 나오는 문제, 뭐 예를 들면 하자보수, 장기전 계획 맨날 나오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정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올해. 근데 이제 이것도 뭐 2회 이상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뭐 500세 미만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될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한데 3분의 2 조금 그래도 어떻게 좀 뽑아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또 시키지 말고 그냥 이 취지 2년 한 번만 2년 이거에 좀 충실해줘라. 없어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입니다. 이게 과반수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또 염려되는 게 그런 거죠. 시험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형광펜 별표 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왜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 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실무에서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택관리사 보고 계신데 물론 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 단지 중에는 이 대표를 구성하는데 애로점을 겪고 있는 단지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예전에는 계속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만으로 제한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완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다 500세 미만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선출하고 뭐 이렇게 선출하잖아요. 동별로 선출하는데 해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임. 그럼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해임은 어렵지 않아요. 해임은 뽑힌 대로 합니다. 뽑힌 대로. 뽑힌 대로 해요. 동별대표자 어떻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과반수 투표, 과반수 투표. 그럼 그렇게 해임하시면 돼요. 자, 500세대 이상 회장감사 어떻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10분의 1 투표, 과반수 투표. 그렇게 해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동별 대표자나 나머지 임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성원 과반수를 해임하라 그러면 자기 그 같은 동별 대표자, 같은 임원들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임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고 뽑힌 대로 해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해임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큰 틀 줄기 없이 그냥 암기 위주로 하시면 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임이나 선거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이지요. 이게 규정이 새로 해임이라는 규정이 나오면서 또 출제하고 뭐 선거 관리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이제 공동주택 선관이고 또 하나는 구시군의 선관이에요. 이건 공동주택이고 구시군 선관. 무슨 얘기냐면 동별대표자 뽑을 때 그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해갑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구시군 선관위도 관련이 되느냐? 되지요. 두 가지가 관련됩니다. 하나는 선거 지원 요청하면요, 투표소라든지 이런 걸 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크면 직원도 한 명 위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시군 선관위 분들 한 분을 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렇게 위촉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까지도 위촉할 수 있느냐? 아까 보셨지만 500세대 이상의 회장감사를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이 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거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시군 선관위에서도 우리 이제 공동주택 선거를 할 때
이렇게 관여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의결사항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한두 개 하고 말까요? 아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실무의 전 범위를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의결하고 말까요? 전 범위를 하겠죠. 또 마찬가지죠. 요 의결 사항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기한다든지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제 틀은 좀 잡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시고 나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관리 주체 업무와 또 지금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 요건데요. 요건 이제 18회에서도 요거 출제가 됐지만 요 두 가지의 색깔 구분을 할 수 있는지는 물어봅니다, 꼭.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은 이거죠. 관리 주체는 집행기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고 의결하고 이런 건 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고요.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집행하는 게 이제 관리 주체 업무예요. 큰 틀, 이런 틀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33페이지에서도 뭐 가령,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에 뭐 예산을 승인한다, 예산을 의결한다든지 이런 거, 또 6번에 결산, 뭐 회감사 승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집행은 이제 관리 주체가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정리할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아까 정리한 것 중에 그 13호에 보시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까 관리규약 처음에 이거 할 때 그 세 가지가 같다 그랬잖아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거,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할 때, 또 관리 방법 결정할 때 이거 다 전체 입주자 등이 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제한을 할 겁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차이점, 뭐 이렇게 이제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아주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이제 관리처 업무와 입주자의 의결사항을 구분하는 거죠. 거기 33페이지 맨 처음에 관리규약 개정안의 개정을 하진 않죠. 제한만 하잖아요. 관리방법 제한, 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 이렇게 이제 다 제한만 하고 나머지 뭐 사용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틀, 그 차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입주자 관리를 봤습니다. 입주자 관리를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입주자 관리니까 입주자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 이걸 이제 구분하고, 이건 향후에 이제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전체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될 규범 약속, 관리 규약.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은 입주자, 사용자가 만드는데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걸 참조해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리규약을 만드는 절차나 관리 방법 결정하는 절차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하는 절차는 다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구성을 할 때는 동별 대표자를 뽑고 그 중에 이제 임원을 뽑게 되죠. 그래서 임원을 뽑을 때 500세 이상은 전체 입주자 등이 이제 뽑게 되고, 그에 따른 해임과 또 선관위 구성 관계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 사항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관리체의 업무와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시험이니까 올해 입주자 대표의 임기 부분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 동별 대표자 임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관리 정리해 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